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마지막 3가지 요소인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원가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활동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개발, 생산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에서는 외부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맺을 수 있는 각종 제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파트너와 제휴 시 약자인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해야 될 점 등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구조에서는 제품 개발과 생산 판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와 원가를 살펴보고 고정비와 변동비 손익분기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마지막 3개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키 액티비티입니다. 키 액티비티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들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7개의 핵심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활동입니다. 생산활동이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구입하고 아웃소싱할 것은 아웃소싱하고 상품을 구입할 것이 있으면 상품을 구입하고 생산 라인이 필요하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R&D, 즉 개발 활동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특히 애자일 개발 활동을 통해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애자일 개발이란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중간중간에 그때까지 개발된 내용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버전업을 통하여 개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개발의 형식으로서 낭비를 없애기 위한 개발 속도 단축 개발 방식을 지칭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웹이라든지 모바일 사이트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고, 다섯 번째는 각종의 인허가를 획득하고 안전규격이라든가 상호, 상표를 만들며 필요한 인증과 허가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행동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행위로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이상 7가지 키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키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파트너십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부의 협조와 도움을 받을 중요한 파트너를 찾아내고 상호 제휴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휴를 맺을 때는 반드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도록 제휴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한쪽은 이득이 되는데 다른 한쪽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휴관계는 조만간 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제휴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제휴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휴를 맺어야 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후에 예기치 않은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개발이라든지 유통망을 공유한다든지 상호 경쟁을 회피한다든지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제휴를 맺을 때 유의하여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고 계약 기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당히 하다 보면 헤어질 때 잘못하면 적을 만들거나 새로운 경쟁단을 만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제휴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는 특정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업무 전반에 걸쳐 제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제휴를 맺으면 됩니다. 단순히 우호적 관계나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펩시콜라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프라푸치노입니다. 뭐니 해도 전략적 제휴의 진수는 오늘날의 애플이 있게 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이튠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플이 아이팟 하드웨어를 개발한 후에 EMI 등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언제 어디서나 아이팟을 통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이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플은 일약 세계를 지배하는 스마트폰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 마케팅 제휴입니다. 공동 판촉 행사나 광고나 마케팅 판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내는 제휴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와의 제휴, 즉 컴피티션 제휴입니다. 즉 경쟁 제품을 공동 마케팅하거나 전시회나 협회 차원의 이벤트를 통하여 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제휴사 간의 상호 윈윈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제휴입니다. 네 번째로는 핵심 제품이나 부품 조달 제휴입니다. 삼성과 애플은 경쟁 상대이면서도 핵심 부품 조달 제휴를 맺음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에게 스마트폰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통하여 애플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침해당하지만 부품 판매로 인하여 삼성 전체의 매출은 증대하는 제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래픽 제휴입니다. 인지도가 낮은 스타트업은 최초 고객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지도가 높은 회사와 트래픽 제휴를 맺음으로써 인지도 높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나 텍스트 링크를 집어넣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지도 낮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릭당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 고객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기존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메일 리스트 공유 계획을 체결하고 한 명당 적당한 금액을 선정하여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보다 좀 더 끈끈한 제휴 형태가 독점계약 제휴입니다. 독점계약을 맺으면 경쟁사보다 유리한 상태에서
경쟁 제휴사의 기술이나 제품 또는 마케팅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쟁에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독점 계약의 불리한 점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점 부품 계약을 맺으면 구입선 다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 계약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에 지대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가격 인상이나 품질 불량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비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의 위험에 도달할 수도 있고 인재 유출의 위험성, 핵심 기술의 유출이라든지 어떤 때는 고객이 누구의 고객인지 혼동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은 모든 파트너들이 나보다는 경험도 많고 규모도 큰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약자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나 인적 자원과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십 제휴를 잘못하여 큰 사고가 난 사례로 제일 유명한 것이 보잉 787 개발 때의 사건입니다. 보잉사가 회심작인 보잉 787을 개발하면서 그동안의 부품 공급 업체를 원가를 절감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납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나 거리가 먼 업체도 계약을 맺거나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기와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출하 시기가 3년 지연되는 바람에 보잉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더욱 이 사례를 악화시킨 것은 이 모든 일을 회계 담당 책임자가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회계 책임자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원가와 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 전반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스트럭처에는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구조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경영하던 업체는 그동안의 실적이 기록된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 제조원가 보고서, 현금 흐름표 등과 같은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 분석을 한다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에는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경비 구조 계산에 필요한 중요한 지수들을 선정하고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가를 모르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고정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변동비는 얼마이며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고정비란 매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경비를 말하며 인건비 같은 것이 100% 고정비는 아니지만 통상 고정비로 계산을 합니다. 변동비란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부품은 한 대 팔적마다 늘어나는 경비이므로 변동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인건비인지 서버 구축비인지 아니면 광고비인지는 파악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 어떤 행동과 자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알아서 개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여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세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액티비티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핵심이 되는 행동과 활동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생산, 개발, 컴퓨터 시스템 구축 등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키 파트너십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제휴, 트래픽 제휴, 공동개발이나 공동 마케팅 제휴, 독점 제휴 계약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트 스트럭처는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 변동비 등을 계산하고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기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트릭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